네, 어서 오세요.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그 암살 시도를 당했을 때요. 그 암살단을 리비아가 보냈다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조사단이 나서서 조사를 했죠. 그때 뭐라 그랬냐면 리비아에 대한 모든 내용이 날조된 것이다. 그 앞서 컴플리티라고 붙였거든요. 완전히 날조된 것이다. 이래갖고 거부됐습니다. 당시에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영국이라든가 미국 그 언론계에 약간의 윤리적인 이성은 살아 있었습니다. 정치인들도 좀 그런 편이었고요. 그리고 레이건이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칼럼을 쓴 기자도요. 법에서 승소했어요. 그 부인이 소송 걸었잖아요. 낸시 레이건이 그렇게 말한 기자한테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언론 정신이 좀 살아 있었다는 소리죠. 1986년 그 독일의 그 주 미군 디스코텍을 폭발시켰다고 레이건이 또 뉴스를 또 만들어 갖고 가다피 관절을 폭격했잖아요. 그래서 가다피가 입양한 한 살배기 딸을 죽였습니다. 가다피가 아이가 많아요. 애만 8명이고 입양한 애기들만 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죽었는데 이 사건도 어떤 증거가 없었습니다. 근데도 폭격해버렸어요. 서방 언론은 이슈를 덮으려고 가다피 딸이 죽지는 않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네 뭐 어쩌네 뭐 지금까지도요 이 까십거리로요 실제 진실을 덮고 있는 거예요. 20살 넘은 아이가 이 아이가 이제 20살이 넘어서 만델라와 같이 뭐 저녁을 먹었다 어쩌다 다 헛소리 이 까십성 기사로 당시 1986년 리비아 폭격의 진실을 숨겼죠. 1988년 12월 페나망공 103편이요. 스코틀랜드에서 추락해가지고 27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중에 미국인들이 160명인가 있었는데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만 무슨 뭐 폭탄 비슷한 게 발견됐다 그래갖고 미국 FBI가 2명의 리비아인을 어디선가 데리고 와서 기소해가지고요. 스코틀랜드 법원에 넘겼습니다. 그래갖고 한 명은 무죄, 다른 한 명은 유죄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죄를 받은 리비아 사람이요 끝없이 무고를 주장하다가 결국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실제 증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요.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었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스코틀랜드 법학자 로버트 블랙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판결문을 읽은 모든 변호사들이 이 판결문을 엉터리라고 말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적어놨다. 스코틀랜드에서 지난 100년 동안 가장 수치스러운 사법 오류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스코틀랜드의 그 교회에서도 교회 단체도 이건 완전히 잘못된 판결이다라고 항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 스코틀랜드 종교계가 들고 일어났다고요. 이렇게 어떻게 법원이 이렇게 진실을 파괴할 수 있느냐. 하지만 당시 스코틀랜드 유족들이 너무 아우성을 피웠고요. 세계 언론이 또 들끓었어요. 이 사건은 2020년이 지나서까지 지금까지도 거론이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어떠한 결과도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을 그 FBI 역사 중에 하나로 기록한 그 디지털 문서 어디에도 가다피에 대한 책임 여부는 그런 내용은 아예 없었습니다. 조작했다? 글쎄요. 일부러 비행기를 뭐 폭발시키지는 않았겠지만은 하여간 간에 FBI와 CIA는 일단 벌어진 일을 갖다가 무조건 리비아 탓으로 돌리려고 난리를 별 조작을 다 했다 이거죠. 2003년 이후부터 이제 미국과 관계 개선을 원했던 카다피가요. 그냥 CIA와 FBI 그냥 믿고 스코틀랜드 법원에서 뭐 유죄 판결도 나왔으니까 그래 뭐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내가 지시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뭐 그 사건에 리비아인들이 개입을 했나 본데 정부 차원에서 보상을 해줄게 이렇게 바보짓을 했어요. 이게 다시 말해서 비행기 폭발을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또 얼마나 그 많은 서방의 언론들이 가다피가 했네 말았네 또 얼마나 또 그런 말을 했습니까?
왜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고 난리냐고. 그래도 가다피가 봤을 때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최대한 이뤄내지 못하면 이라크 꼴 난다는 생각을 자꾸 머릿속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스코틀랜드 이 법조계와 종교계에서도 반기를 들었던 이 리비아 개입, 응? 이거를 그냥 자기 스스로 바보처럼 인정을 해버렸어. 그랬답니다. 지금도 어떠한 증거도 없고요. CIA가 여기저기 또 문서를 모아갖고 또 리비아 사람이 하나 더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건을 굳혀보려는 모양인데 참 비열한 겁니다. 이게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어떤 계기를 통해서 했는지. 1990년 저 유명한 쿠웨이트 대사 딸 이 거짓말 사건 너무너무 유명해서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의 거짓말은요.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상상을 불허합니다. 콜린 파월 합창의장이 나와가지고 사담 후세인이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에 26만 5천 명의 병력하고 1,500대의 탱크를 집결시켰다. 이런 헛소리까지 계속 해가면서 위성사진에는 하나도 찍히지 않는 어떤 증거도 없는 말로 모든 걸 다 만들어냈잖아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2001년에 또 이라크 탄저균 편지 사건이 있어. 그 탄저균은 이라크가 만든 게 아니라 미국 생물무기 연구실에서 만들어서 내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모든 뻔한 거짓말이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미 한번 처음에 그 충격받은 사건의 효과를 잊지를 못하고 인지 부조화가 싫으니까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은근히 믿어보려고 하는, 그래서 대중이라고 하는 건데요. 리비아에 대한 정보도 이라크와 똑같았다 이거죠. 영국 정보부는요, 미국 CIA가 갖다주는 리비아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정확하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미국이 갖다주는 정보는 같은 편인데 우리가 같이 협조하면서 살아가는데 MI6로 넘어오는 FBI 자료들을 보면 일부러 속이려고 작정을 한 문서들이었다. 이렇게 불평을 했을 정도다 그 말이죠. 물론 이라크 정부 얘기하는 거예요. 이라크가 아니라 왜 이래? 리비아. 참 근데 이 대중들이라는 게 참 우습잖아요. 영국 정보부마저도 불신했던 미국의 이라크와 리비아에 대한 그 가짜 뉴스를 끝없이 믿었습니다. 레이건이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가다피를 미친 개라고 불렀잖아요. 그리고 당시 그냥 보통 국민들이 그냥 가다피는 미친 개 이렇게 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미쳤냐 그러면 아무 대답도 못해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리비아에 대해서. 당시로서는요, 정부나 언론이 가짜 뉴스를 만든다는 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 당시 대중들이. 그럴 리 없다고 믿었죠. 어떻게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언론이 없는 거를 있는 거로 만들어서 우리를 속일 수 있느냐. 응? 뭔가 있었으니까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대중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뭔가 1%만 있으면 99% 속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99%는 모두 진실로 바꿔버리는 그 뇌가 그렇게 작동하잖아요. 인지 부조화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거를 다시 생각하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핑계를 대서 자기 스스로한테 핑계를 대면서 뭐 너무 유명한 대중이를 위해서 할 얘기도 없어요. 실은 세상에 어떤 극악무도한 놈들이 인권을 가지고 핑계대고 장난치고 적반하장으로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면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은 식민정책의 대다수는 문명의 이름으로 출발했고 인권의 이름으로 유지됐었고 자유의 이름으로 그 많은 악행들을 저질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거 연장선상이에요. 뭐 기억 상실증 걸려서 왜 그래? 그죠?
토니 블레어가 그랬습니다. 코소보 폭격하고 나서 역사상 최초의 인도주의적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코소보에서 공중폭격해서 시민들을 죽이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인도주의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그걸 믿었어요. 그 사람들의 뇌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시리아 정부를 전복하고 레바논 헤즈볼라 참수하고 이란 혁명 수비대 기소하고 모두 인도주의적 개입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 주권 침해하는 거. 리비아도 그렇고 가다피도 그렇고 그 대상이었다 이거죠. 가다피가 인권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어디 본 적 있어? 가다피는 말이죠. 1988년 가다피 인권상을 제정했고 제일 1회 인권을 에르도안한테 갖다 주고요. 그 다음인가 차베스한테 인권상을 줬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의 그 삶을 많이 개선했다 그래갖고 인권상을 줬다고. 가다피 스스로도 리비아 국민들의 인권을 높인 공로로 2003년 제9회 한국 조계종 불교 인권상을 수상했어요. 이런 나라의 건방지게 인도주의적 개입을 들이밀고 인권을 무시한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어갔던 게 바로 나토와 미국과 영국이었던 거죠. 사람 꼬투리 잡으려면 한이 없는 법입니다. 가다피 꼬투리 잡으려면 한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헤겔의 유명한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흠을 찾는 것보다 쉬운 일은 없고 남의 장점을 찾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좀 더 자세히 뭐라고 헤겔이 그랬냐면 못 배운 사람들이 항상 남의 결점을 들추어서 씹어대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뭐가 결점이고 뭐가 장점인지를 잘 몰라서 그렇다. 일단 튀는 것은 무조건 결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배운 것이 없어서 결점을 잘 찾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점이라고 일단 판단한 것부터 출발을 해서 그 속에서 장점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학자다 그랬습니다. 역시 변증론자 맞죠? 그래서 모든 교육은 처음에는 결점인 줄 알았던 것을 나중에는 장점으로 이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그것이 교육 과정이고 진정한 학자는 결점으로부터 장점을 발견하는 사람이다. 저는 헤겔이 했던 말 중에 이 말을 제일 좋아해요. 그게 또 실제고요. 그게 진짜 실제거든요. 저도 오랜 시간을 살아보니까 이 말처럼 참 지혜가 가득한 말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인권 설레발 치는 것들은요. 항상 남의 결점만 찾습니다. 이른바 강남 좌파라 그러잖아요. 진정 배운 게 없는 것들이 인권 설레발을 그렇게 쳤습니다. 미국 언론이 그랬죠. 그랬던 겁니다. 2011년 가다피가요. 벵가지에서 총 들고 그 수제 미사일 발사기까지 들고 날뛰었던 무장 반군들을 가가호호 골목길을 가리지 않고 잡아들이겠다 그랬습니다. 반군으로부터 벵가지 시민들을 방어해 주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기를 버리면 사면을 해주겠다 그런 약속까지 했습니다. 서방 언론들이 이걸 어떻게 왜곡했냐면 시위대와 시민들을 가가호호 골목길을 가리지 않고 잡아들이겠다 이렇게 홍보를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가짜뉴스라고 말한 거는 180도 바꿀 필요 없어요. 1%만 바꿔도 금방 가짜뉴스가 돼버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겠어요? 야, 가다피가 국민들을 잡아주겠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헤겔이 말했던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짜뉴스에 이렇게 속아 넘어간다 그 뜻입니다. 유엔에서요 나토가 리비아에 개입할까 말까 이제 논의가 시작되니까요. 네드라고 있잖아요. 그
비정부 조직이되 CIA의 업무를 80% 이상 받아서 하는 조직 네드의 하수인 리비아 인권연맹 회장 부슈키르라고 있습니다. 또 모하메드 알자미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권 사기꾼들이에요. 끝없이 날뛰었습니다. 인권 사기꾼들이. 이들 옆에는요, CFR 하수인 프란시스 후쿠야마도 있었고요, 미국 유대위원회도 있었고요, 또 저 유명한 유대 프리메이슨 문하이브리트 인권위원회가 함께 얘네들과 뛰어다니면서 리비아와 카다피를 반인권으로 포장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사람들이야 뭐, 야, 저 리비아 사람 입에서 저런 말이 나왔으니까 맞는 말이겠지 이래버립니다. 사람들은. 얘네들이 모여가지고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한테 다음 같은 편지를 보내죠. 아시다시피 가다피 군대는 전국에서 수백 명의 평화시위대와 무고한 행인들을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의사가 최소 209의 시신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특수부대원 어쩌고저쩌고 시위대를 공격했다고 목격자들이 전했습니다. 모두가 카더라예요. 모두가 카더라. 아시다시피 뭘 알아 알기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인권연맹이 말하는 평화시위대가 말이에요, 군 막사를 공격했던 반군이고요, 중화기를 노획했고요, 통금령 중에도 교전을 벌였습니다. 탄약을 훔치고 경찰서를 습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옹호해주면서 거꾸로 가다피 군대가 사람들을 죽였다, 아시다시피, 추정된다, 보고했다, 목격했다, 이런 거잖아요. 이 천하의 사기꾼 언술로서는요, 아시다시피 이러는 게 제일 천하의 사기꾼 언술이에요. 응? 남들이 말하듯이, 응? 식자층에서 말하듯이, 응? 천하의 사기꾼들이다 이 말이에요. 뭘 아시다시피냐고. (2011년 2월 24일) 날 벵가지 전 법무부 장관 무스타파 압둘 잘릴 밑에서 반군 대표가 모여가지고 리비아 왕국기를 걸어놓고 유엔의 개입을 요청하는 토론 대회를 가졌습니다. 명백한 매국노들이었어요. 압둘 잘릴이 거기서 NTC라고 하는 국가가도위원회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의장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국이 만든 놈이죠. 영국과 함께. 이 압둘 잘릴이요, 식민지 근대화론자예요.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탈리아 식민 시대가 리비아가 제일 발전했던 시대였다고 확신했던 뉴라이트였습니다. 그리고 1988년 페낭기 폭발을 가다피가 지시했다고 증언을 했어요. 기자가 그랬습니다. 증거를 내주시오. 죽을 때까지 증거 안 내놨습니다. 그냥 말만 한 거예요. 그리고 리비아는 주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랬어. 이게 뭔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리비아는 이탈리아가 가져가든가 미국이 통치하든가 미국의 51번째 주로 들어가는 게 좋다고 본 거고요. 영국이 통치도 좋고. 이 천하의 매국노라고 말이죠. 리비아 상공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놈도 이놈이에요. 그 나토가 설정했잖아요. 그거 얘가 촉구했다고요. 리비아 공군을 막아야 된다. 리비아 공군을 저지하기 위해서 비행 금지 구역 설정하고 리비아의 경제 제재하기 위해서도 들어오는 모든 비행기 나토 것만 빼고 다 막아야 된다. 이랬단 말이죠. 얘가 말입니다. 가다피가 죽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리비아 에너지 이 기업들하고 석유경제 일반을 민영화했어요. 자기가 석유 자체를 이미 국유화된 거를 민영화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나머지는 죄다 민영화했다고. 얼굴 좀 자세히 보세요. 누구 닮았죠? 민영화에 환장했던 이명박을 닮아 있단 말이죠.
딱 이명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걔가 반군 의장을 맡아가지고 가다피 죽은 다음에 리비아를 한 1년 이상을 이끌어갔어요. 1년인가 2년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개판이 돼버린 거죠. 미국으로 망명했던 유엔 주재대사 전쟁 터지자마자 도망쳐버렸어요. 뉴욕으로. 알리 술레만 아우잘리라고 있습니다. 이 압델 잘릴 NTC 의장을 지지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트리폴리에서 진정한 대량 학살이 예상된다. 얘네들 죄다 이런 식이에요. 예상된다. 말리, 차드, 아프리카 용병들이 공항으로 수송되고 있다. 이 백조의 거짓말을 했다고. 리비아 국민 30%가 흑인이잖아요. 내란이 시작되니까 반군들이 말입니다. 흑인들을 잡아 족쳤습니다. 고문하고 살해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흑인들 많은 국민들이 군대로 들어갔어요. 그걸 갖다가 말리하고 차드에서 온 흑인들이다. 그러면서 나토가 말리와 차드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길을 터줬다. 이건 뭐 당연히 미국이 원하는 거 아니야. 프랑스하고. 반군들은 말해요. 리비아의 노동인구 3분의 1을 이루던 100만 아프리카 외노자 타운들을 습격하고 불태우고, 니제르 출신이 제일 많았습니다. 20만 명. 니제르 타운들을 습격해가지고요.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니제르 노동자들이 다 도망쳤죠. 니제르로 다 귀국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리비아가 말입니다. 뭐 아랍 일반이 좀 그런 편이지만 제일 심한 나라예요. 흑인에 대한 그 인종주의가 제일 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리비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진 거고요. 그랬던 거죠. 어째서 그 리비아의 정부에 그렇게 매국노가 많았냐면요. 데리고 와서 쓸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대다수가 미국이라든가 영국 이런 데서 유학했던 애들이야. 얘네들을 데리고 들어왔다고요. 정부 인사로. 그러다 보니까 리비아 고위 공무원 인재풀이요. 거의 다 미국 4대주의자들로 다 짜여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인재풀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한국도 그렇죠. 지금도 그럴 겁니다. 예, 오죽하면 러시아 뭐 이쪽 중국 연관된 사람들도 대학교 졸업은 미국에서 했다고. 그러니 외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외교가. 이 국가과도위원회 NTC 자국민인 흑인을 정부군과 똑같이 동일시해서 범아프리카주의를 파괴하겠다는 핑계하에 흑인들을 살해했어요. 자국민을. 나토는 이거 부추겼습니다. 리비아 이른바 백인 뭐 아랍에 뭐 백인이 뭐 어디 있어요. 리비아 백인들이 아프리카인에게 학살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랍의 백인을 살리는 게 나토고 반군이다. 거꾸로 아랍의 백인들을 죽이는 게 흑인이다. 이렇게 흑백 논리를 반반 갈라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비아 반군이 얼마나 흑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 절망에 빠진 많은 흑인들이 지중해를 건너갖고 유럽으로 배 타고 떠나다가 목숨도 잃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지네들도요. 응? 내란 벌어진 지 1년 내에는 흑인들이 거의 다 이탈리아로 떠나고 배 타고 떠나다가 지중해에서 물에 빠져 죽고 그랬지만 이제는 몇 년, 한 5년, 6년 지나니까 지네들이 이제 배 타고 떠나는 그런 심각한 리비아 상황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 리비아의 이른바 리비아 백인 국민들은 말이에요. 흑인들한테 정규군 군복을 입혀가지고 영상까지 찍었어요. 다 거짓 영상이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또 잘 알고 있었다는 소리다 이거죠. 이렇게 흑인 리비아 국민한테 용병 옷을 저기 아프리카 용병 옷을 입혀갖고 영상을 촬영했고
알자지라, 알아라비아, CNN, BBC, 프랑스 24, 워싱턴 포스트, 더 타임즈, 이 말 그대로 어용 언론들이 어떠한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마구마구 거짓을 뺏겨서 석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특히 이 프레임 짜는 거, 얘네가 다 짜는 거예요. 아랍 백인들은 자유를 필요로 하는데 흑인들은 독재자 가다피를 원하더라. 이렇게 딱 판으로 나눠가지고, 그리고 리비아의 벵가지에서는 피바다가 됐다 그러더라. 백주의 거짓말을 다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도적으로 나토가 개입해서 리비아 민간인을 보호하자는 게 이 미국 민주당의 거짓말쟁이 이 세 명의 여인, 사만타 파워스가 아니라 파워죠. 안보국 보좌관, 수잔 라이스 유엔 주재 특별대표,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 장관, 요 삼총사가 이 거짓 언론을 완벽하게 주도했습니다. 왜 이 세 여자가 움직였냐면요, 이 오바마 시대가요, 오바마의 정부가요, 국가 페미니즘 정부잖아요. 그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서방 사회가 페미니즘 열풍이 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문재인 시절에 그랬지만 열풍이 불어갖고 조금이라도 어떠한 그 인도주의적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말만 나오면 여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페미니스트들이. 그거를 타고 들어간 거예요. 얘네가 거짓 여론을 주도했다는 거죠. 모성애를 불러일으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권 파리 전쟁으로는 여성들이 제격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삼총사가 저렇게 나선 거예요. 뉴욕타임즈만이 올바른 말을 했어요. 피바다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랬고 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다피는 그런 말 하지 않았다. 가다피는 이렇게 말했다. 가다피의 언사가 엄청나게 과장되었다. 뉴욕타임즈만이 올바른 소리를 했다고. 뉴욕타임즈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뉴욕타임즈가요, 이라크 거짓 기사를 가장 먼저 실어 나름으로써 얼마나 두들겨 맞았습니까? 그래갖고 부스도 많이 떨어지고요. 또 2007년 서브프라임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경영난에 휩싸였다고. 그래서 간신히 살아났어요 이때. 그래서 다른 그 언론과 좀 차별성 있게 행동하려고 비교적 올바른 소리를 많이 실었던 것 뿐입니다. 2016년까지도 힐러리의 그 비밀 편지도 뉴욕타임즈가 발굴해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언론에 비하면 조금 덜했다 이거죠. 가장 독보적으로 그나마 올바른 소리 했던 게 뉴욕타임즈였다. 영국 하원이 말입니다. 2016년에 사후 조사에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다음 결론을 공개적으로 영국 하원에서 결론을 냈어요. 가다피 정권은 반군의 살육에 대하여 민간인에 대한 보복 살인을 단 한 번도 저지르지 않았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자지라와 국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폭도의 요람 벵가지에서 민간인에 대한 피바다를 일으키지도 않았다.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았다. 영국 괜찮죠, 그죠? 영국 하원 사람들이 또 정신 차리면 또 이러기도 해요. 온갖 가진 모략을 다 꾸미지만 하원 차원에 내려오면 조금 다른 소리를 내는 게 또 영국이에요. 그 영국을 보면 참 독특한 나라긴 독특한 나라예요. 아무튼 간에 뉴요커 같은 강남 좌파들은 반군의 살육은 인정했습니다. 반군이 살육했지. 가다피가 그렇게 하진 않았고, 하지만 가다피가 사라져 준 것은 리비아의 미래에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요. 참 긍정적이다. 14년간 지금 리비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지 부조화가 싫은 거예요. 가다피가 살육을 했다고 그냥 말을 해버려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조금 좌파라고
생각을 좀 그렇게 하는 척, 착한 척 한다 그뿐이에요. 그런 겁니다. 이런 엉터리 소문과 가짜 뉴스, 180도 거짓 뉴스, 인도주의 전술에 넘어가 버렸어요. 유엔이. 이 유엔의 그 당시 사무총장이 반기문이었었는데요. 단 한 번의 현장 조사도 하지 않고 나토 개입을 결정시킨 게 반기문이죠. 누가 유엔청에 열을 해요? 유엔 결의안 통과한 다음, 이 통과한 게 3월 17일이에요. 2011년. 근데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 없이 통과돼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는 3월 19일 날 결정났어요. 완전 사기친 거죠. 이 사기를 반기문이 쳐준 거 아닌가 이 말이에요. 쳐준 거 아닌가가 아니라 쳐준 거죠. 어떻게 3월 17일 날 개입을 결정하는 투표에 들어가고 3월 19일 날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방침을 나토한테 세우라 그러냐고. 무력 사용하겠다 그랬잖아요. 공중 폭격하고. 러시아가 팔팔 뛰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기권 안 하고 반대했겠지. 푸틴이 그랬어요. 이건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이라고 얘기했다고요. 반기문 사무총장은요. 어떠한 소리도 없이 미국 대사 입만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역대 최악의 사무총장이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한국인으로서도 되게 창피한 거예요. 유엔 스스로 그랬잖아요. 유엔 역대 최악의 사무총장이라고. 저렇게 능력이 없고 미국 대사 입만 바라봤던 반기문이었다 이거죠. 반기문은요, 이라크에서 올라온 그 미국이 지원하는 반군들이 시민들 학살하고 그랬을 때 조사 좀 해달라고 이라크 인권위에서 요구했을 때 그거 무시해버렸어요. 뭐 늙어서 죽을 사람한테 욕하긴 뭐하고요.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 조사, 이라크에서 가진 자료 다 모아갖고 유엔에 갖다 줬잖아.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의 응답만 기다리고 있었잖아. 무시해버렸잖아요. 이라크 조사 거부했다고요. 반기문이 한 거예요. 이런 못된 짓을 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리비아도 마찬가지고. 정말 창피한 한국이네요. 2011년 5월 30일 날 프랑스 전 외무장관 롤랑 듀마가 자크 베리제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둘 다 유명한 사람이죠.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을 반인륜 범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니콜라 사르코지가 가다피를 죽였다. 얘네들은 민간인을 보호한다고 들어가 놓고 실제로는 민간인을 죽이고 나왔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서방 언론은 또 입을 닫았습니다. 그래도 롤랑 듀마 같은 양심적인 지식인이 프랑스에는 살아 있었어요. 롤랑 듀마가 그랬습니다. 프랑스는 아프리카를 그토록 괴롭힌 거에 대하여 참회해야 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롤랑 듀마. 또 대통령 자크 시라크도 그랬습니다. 우리 프랑스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프랑스를 이용해 먹었다. 이제는 방법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양심은 있었단 말이에요. 뭐 지금은 거의 10년 만에 다 사라진 것 같고,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자크 시락이라든가 롤랑 듀마 같은 정상적인 정치인들이 프랑스에 남아 있었다는 게 참 그립죠. 예, 지금은 다 엉터리니까요. 2011년 여름 트리폴리 그린 광장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금요일마다 열렸습니다. 특히 7월 1일 집회가 제일 컸는데요. 반군의 그 반격이 굉장히 세지고 나토의 폭격이 너무너무 심해지니까 리비아 전역에서 약 170만 명이 참여했다 그래요. 그래갖고 가다피 관저를 둘러싸고 가다피를 보호하려고 무려 170만 명의 국민들이 가다피를
지지 시위를 했다면 이 어떠한 사실도 당시 서방 언론들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전문가들, 이런 통계 전문가들이 말입니다. 가다피가 북서부 트리폴리아나 트리폴리가 있는 그 주 이름이 트리폴리타니아예요. 거기서 최소 90% 지지는 받고 있었다라고 확언을 했고, 반군 지역 벵가지를 포함한 전국에서 70%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점에 동의했다고 말해요. 이러한 사실은 서방 언론 어디에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벵가지에서만, 벵가지는 이제 완전히 반군 요람이니까 거기에 나오는 얘기만 믿고 그것만 계속 전달하고 그랬다 이거죠. 가다피 군대가 민간인을 죽였다. 단 한 건의 증거도 없습니다. 영국 하원이 조사했듯이 말 그대로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어요. 서방 언론은 모든 영상을 왜곡했고요. 언어까지 왜곡했습니다. 반군이 정부군의 도시를 점령하면 탈환했다, 해방했다 이렇게 적었고, 정규군이 도시를 다시 회복하면 빼앗겼다라고 했습니다. 한국 언론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면서 기사, 영상 만드는 거랑 똑같은 짓거리를 했다 그 말이에요. 3월 말 알자지라는 말이에요. 참 알자지라 같은 소리 했어요. 리비아 군대가 비아그라를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강간을 저질렀다.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알자지라가 알자지라 했다 이거예요. 이 망상적인 기사를 미국과 유럽에서 어마어마하게 퍼날랐습니다. 또 왜 그렇게 또 저 얘기가 또 퍼날라지냐 하면요. 그 당시 미국과 유럽의 국가 페미니즘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페미니즘 물결에 휩싸여갖고 페미니스트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사를 갖다가 그렇게 실어 나르고 여성 단체가 난리치고 가다피를 완전히 변태를 만들었습니다. 실은 지네가 변태잖아요. 그죠? 이런 기사를 까시거시로 계속 내보내는 거. 얼마나 얘네들이 변태냐 하면 국제형사재판소 검사까지 이 문제를 들썩거렸고,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 아우잘리 그놈은 유엔 안보리에 가서 이 주장을 반복했다고. 가다피 군대가 비아그라 먹고 전국적으로 여성들을 강간했다. 이 서방 언론들이 모두가 변태로 변해버렸습니다. 정작 리비아 상황을 다 체크하고 있던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저 처음 듣는 말이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간당한 여성이 있느냐라고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다고요. 미국 대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리비아 문화가 강간 피해자들한테 너무 냉혹해서 피해자들이 나서기를 꺼린다. 이런 소설까지 썼다 이 말이죠. 아랍 문화가 강간 피해자들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는 바람에 자기가 피해 당했다고 자기 주장하고 나서는 여성을 찾기가 극히 어렵다 그랬죠. 페미니스트들이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잖아요. 그 말 그대로 한 것뿐입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휴먼 라이츠 워치하고 국제 앰네스티가 조사관들이 들어갔어 현장에. 그래서 휴먼 라이츠 워치하고 국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요, 그 증언이라든가 사건을 조사하러 들어갔는데 단 한 건의 사건도 보지 못했다. 유엔 인권위가 또 들어갔습니다. 리비아 강간당한 여성을 최대한 찾았어. 딱 3건 찾았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비아그라라든가 정부군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보통 마을에서 벌어진 강간 사건이었다. 그뿐이에요. 그래서 위원회가 무슨 결론을 내립니까? 비아그라 운운하는 거는 집단 히스테리의 산물이라 그랬다. 그 당시 언론들이 죄다 집단 히스테리에 걸려 있었어요. 한 2년 전 한국 언론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완전히 집단 히스테리에 걸려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히스테리에 걸려 있었다고 말이에요. 저는 이라크 전쟁도 히스테리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라크 전쟁 때 한국 언론들이 사담 후세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 정상적인 사람은 인간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게 한국 언론이었고, 한국 사람들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요, 더욱더 정확한 얘기를 했어요.
가서 아무리 조사해봐도 피해자 자체가 없었고 증언자마저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디언이요. 조롱하는 기사를 올렸어요. 세상에 지금 내란 벌어지고 전쟁 이 와중에 비아그라가 웬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 전쟁 작전의 일환으로 비아그라를 유통시킨 유일한 세계에서 유일한 군대가 미국 아니었나? 그랬습니다. 알자지라는 정점을 찍었죠. 진정 최악의 언론이었어요. 얘네가 무슨 이유로 또 이제 논조를 좀 나중에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로서는 인간 쓰레기 기자들이었어요. 카타르 도하에요. 가다피 관절을 모델로 세워놓고요. 사람한테 돈을 줘가지고요. 총 들고 날뛰면서 관절을 장악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댔다고. 그래갖고 가다피 아들들도 체포했다. 이런 백주의 거짓말을 스튜디오에서 만들어갖고 기자 하나라도 들어갔나 알자지라가? 안 들어갔죠. 모두 카타르에서 만든 거예요. 저 건물이 뭐며. 제가 2011년에 저 영상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저 영상이 아니라 좀 사진. 근데 어디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다시 찾으려고 들어갔는데 못 찾겠어요. 도무지 못 찾겠는 거예요. 다 삭제했겠죠. 카타르를 위해서. 카타르가 누굽니까? 서방 세계의 개 아니에요. 완전한 삽살개 아니에요. 그랬다 합니다. 더 명확한 사진이 상당히 많았어요. 저도 너무 아까워요. 그 사진들 다 어디 갔는지. 나토가 말이죠. 수도관 공장 폭격했다 그랬죠? 근데요. 더 악랄한 짓은요. 이 물공장을 가다피 군대가 파괴했다고. 정말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폭격한 곳에서 나토 미사일 잔해를 찾아내고 갖다 들이비니까 실은 수도관 공장 옆에 로켓 발사기가 있어서 그거 파괴하려고 그랬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서 기자가 다시 찾아갔어요. 그 독립기자들이 있다고요. 세상에 공장 옆에서 미사일 쏘는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몇 킬로 떨어진 곳이지. 그래서 공습 다음날 찾아갔다고 이 말이에요. 응? 공습 없는 날을 딱 정해갖고 찾아갔어. 발사기는 그대로 있고 수도관 공장은 다 파괴돼 있다. 거짓말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미 국무부 정보개혁업체가 조지 프리드만의 스트래트포 아니에요? 저게 세계 5위의 정보기관이거든요. 조지 프리드만은 이스라엘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고 CFR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일을 좋은 거예요. 스트래트포.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나토와 반군의 주장을 최대한 마사지해가지고 열심히 상황을 분석해서 실어 날르라 그래놓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정보, 헛소리 정보만 계속 갖다 주면 어떡하느냐. 솔직히 우리는 리비아에서 들어오는 당신들의 정보에 대해 아군 얘기하는 거야. 나토의 정보에 대해서 전혀 확신이 없고 이제는 어디까지 와 있냐면 정보들이 서로 얼마나 모순되는지를 먼저 밝혀야지만이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고 말해요. 얼마나 거짓 정보가 많이 떠돌아다니고 그런 정보가 실제 정보라고 CIA 이런 데서 갖다 줬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런 정보 갖고는 우리는 분석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국무부의 미래 설계 방향을 다 설계하고 있는 스트래트포 회장 조지 프리드만까지 저렇게 하소연할 정도로 리비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엉터리 중 최악의 엉터리였다 그 말이죠. 리비아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개입이라고 하는 착한 척 바른 척 힐러리 클린턴, 사만사 파워, 또 수잔 라이스 이런 천하의 위선적인 페미니스트적 거짓말을 출발해가지고 리비아와 가다피에 대한 갖은 가짜뉴스 180도 거짓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사들
7개월 동안 벌어진 알자지라, 알아라비아, CNN, BBC, 프랑스 24, 워싱턴 포스트, LA 타임즈, 더 타임즈, 이런 쓰레기 언론들이 반군과 함께 가짜뉴스 전쟁을 벌여왔던 겁니다. 2016년 4월 10일 버락 오바마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대통령 임기 중에 최악의 실수는 계획도 없이 리비아를 공격해 들어간 것이었다. 효과 없는 일이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크게 후회를 했어요. 당장 이익을 얻을 것 같았던 대형 석유 회사들이 반군이 날뛰는 바람에 리비아를 떠나야 했다 이 말이에요. 가다피만 사라지면 미국 기업과 유럽 기업이 쫙 들어가서 리비아에 안정적으로 석유도 채굴하고 석유도 정제하고 다른 에너지 사업 부분들도 해서 이익도 따오고 그럴 줄 알았더니 이런 말 아픈다 같은 반군들이 모두 몰려들어가지고 그럴 줄 누가 알았냐 말이에요. 그런 계획도 없이 리비아를 공격한 게 최악의 실수였다 그 말입니다. 반군 A한테 붙어갖고 석유 좀 파내고 있으면 반군 B가 쳐들어와서 총질해대고, 반군 C한테 붙어갖고 채굴하고 있으면 반군 A가 미사일을 날리고 난리 버거지가 돼버리는데 어떻게 무서워서 사업을 하겠냐고요. 또 무기를 공급해왔던 군산업체들 주변 아랍국들 사이에 서로 조율도 없어가지고 아무 무기나 막 갖다 줘버리고 어떤 반군한테 들어가는 무슨 어떤 무기가 들어갔는지 몰랐다 그 말이야. 게다가 석유회사와 군산업체 사이에 조율도 없었어. 아무런 계획이 없이 리비아가 망하면 지네가 다 먹을 줄 알았어. 반군 D한테 붙어갖고 석유 채굴 좀 하고 에너지 사업 좀 하려 그러면 반군들이 지네 안 지켜주고 시리아에 용병으로 가면 돈 더 많이 번다고 시리아로 떠나버린다 이 말이야. 채굴장이 텅텅 비니까 무서워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도 칼리파 하프트라고 하는 거의 정신 분열 수준의 쟤도 좀 미국에서 들어온 외세란 말이에요. 벵가지를 중심으로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얘가 있을 때도 사업하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반군들이 서로 날뛰는 바람에, 색깔이 다 틀린 애들이 날뛰는 바람에 그 사이에 리비아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7개월 동안 리비아 자산 1260억 달러가 파괴됐습니다. 얼마인지 한국 돈으로 계산도 안 나와요. 계산도 안 나와요. 리비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이주민, 난민들의 노예 무역시장이 형성되었고요. 밀수업자하고 인신매매업자들의 천지가 된 것이 리비아입니다. 리비아는 무기시장이 돼버렸고요. 모든 권력이 말입니다. 갈기갈기 찢어져갖고 온건 이슬람주의, 공화국 이슬람주의, 호전 극단 이슬람주의, 분리주의, 지방 분리주의자들, 군주제 지지자, 자유민주주의자 이렇게 분열돼가지고 석유 자원을 놓고 서로 다투는 말 그대로 쓰레기들의 나라, 쓰레기 처리장이 돼버렸다 그 말이야. 게다가 바깥으로는 IS, 알카이다도 막 쳐들어오고 리비아를 끝없이 괴롭힙니다. 도대체 돈을 어디다 갖다 줄 데가 없으니까 카타르 은행에 다 돈 다 맡겨놓고 서로 간에 그러고 있어. 이게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예. 나토하고 미국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가다피를 없애고 리비아를 먹겠다 그래서 들어왔으니까 그렇다고 치자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안정된 나라에 내란을 유발했고 미국과 영국한테 붙어갖고 벵가지 반군이 돼가지고 평범한 시민들이 전쟁을 그렇게 지지를 했을까? 벵가지에서 지네들이 얻는 게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 게 없잖아요. 딴 게 아니에요. 주권을 넘겨갖고요 부역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고 싶었던 겁니다. 벵가지의 반군과 소수 시민은 말이죠, 돈이나 벌고 싶었다 그뿐이에요. 딴 게 없어요. 딴 게 없습니다.
얘네들이 뉴라이트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응? 주권을 미국한테 넘기고 싶었단 말이야. 그리고 미국한테 부역하고 싶었어. 그래서 반군이 된 거고. 막상 석유지대가 자기네가 장악하니까 돈이 엄청 나온다고 거기서 다 석유 뽑아 먹고 있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들 뇌구조를 알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한국에서도 좀 있죠. 정말 뇌구조를 알고 싶은 겁니다. 자, 리비아가 얼마나 가짜 뉴스와 거짓 언론에 의해서 이끌어져 왔고 나라가 그렇게 망해버렸는지. 참 언론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